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성우 양학입니다. 초안전쟁,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출발하시죠. 초안전쟁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유방도 항우도 아닙니다. 바로 대장군 한신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유방하고 항우를 신나게 언급해놓고 마지막 주인공은 갑자기 한신? 이러실 분도 당연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렇지만 초안전쟁을 결판낸 사람은 한신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한신은 진나라 평민 출신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해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죠. 그래서 강가에서 빨래하던 안악에게 밥을 얻어먹었다고 사기에까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걸식표모라고 알려진 고사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젊을 때 시장에서 마주친 불량배에 가랑이 밑을 기어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죠. 과하지욕이라고 알려진 고사입니다. 미천함을 넘어서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한신이 진나라 말기에 봉기한 항우의 휘하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요직에 중용되지 못했죠. 이내 항우를 떠나서 유방의 휘하로 갔지만 거기서도 부침이 있었습니다. 군법을 어긴 죄로 처형당하게 된 것이죠. 죽을 위기에 빠진 한신 앞에 하우영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팽성 전투에서 유방이 버린 자녀를 구하게 되는 마음씨 따뜻한 아저씨, 킹갓 제너럴 베스트 드라이버인 그 하우영이죠. 한신이 처형당하기 전에 하우영에게 외쳤습니다. 전하를 취하고 싶지 않다면 나를 죽이시오. 한신이 죽기 전에 발버둥 친다고 뱉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우영도 그 찰나에 한신을 살리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합니다. 하우영이 유방에게 한신을 청구했고 유방의 오른팔이자 행정가인 소아도 한신과 몇 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비범한 인물임을 알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유방에게 청구했습니다. 마침내 한신이 대장군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원전 203년 유방은 항우가 없는 팽성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항우가 이끄는 3만 정예군이 유방의 60만 대군에게 지옥행 특급 차표를 끊어줬다는 이야기, 수레를 타고 도망치던 유방이 자식을 버리고 하우영이 그 아이들을 다시 수레에 실어서 유방에게 일갈했다는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유방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팽성 전투였고 이후에 군사를 재정비해서 광무에서 항우군과 대치했습니다. 유방은 이 위기를 모면할 묘수가 필요했죠. 여러분, 게임 좋아하십니까? 앞으로 말씀드릴 유방군의 전략을 게임에서 종종 쓰는 용어 내지 은어인 딜러, 탱커, 힐러로 비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께 간단히 설명하자면 딜러는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선발대, 탱커는 상대의 공격을 몸빵하는 수비대, 힐러는 아군 딜러와 탱커를 회복하게 하는 일종의 의료진입니다. 탱커는 유방 자신입니다. 항우 본진의 공격을 막은 것이죠. 항우가 정치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무력은 신같은 존재라서 유방군을 쉽게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방의 설득에 넘어간 팽월이 항우군의 후방에서 유격전을 벌이며 항우군은 보급에 큰 차질이 생겼고 대치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힐러는 행정가 소아입니다. 한나라 본국에서 인력과 군량을 미친듯이 보급했습니다. 딜러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신입니다. 탱커와 힐러도 중요하지만 방어만 한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공격이죠. 한신은 아직 항우의 영향권이던 북쪽을 정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신이 북벌하는 것은 유방군이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공격받더라도 포위될 걱정이 없어진다는 뜻이며 유방과 대치하는 항우군 본진이 완전히 바보가 되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전쟁 과정을 보면 유방은 외교술도 적절히 발휘하며 무혈 입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면에 한신은 딜러답게 철저히 전투 위주입니다. 화끈하게 상대방을 굴복시킨 것이죠. 거기에 적은 군사로 상대방의 대군을 이겨버리니 그야말로 전쟁의 신입니다. 군사가 적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하다하다 오합지졸로도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술이면서 오늘날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쓰는 표현,
기원전 204년에 조나라와 전쟁할 때 펼친 배수진입니다. 병법에서 금지안에 어쩌네 하는 말을 제쳐두고라도 강을 등지고 군사를 배치하면 당연히 퇴강로가 막힙니다. 그런데 한신은 그 배수진을 활용했습니다. 조나라의 20만 대군과 싸워야 하는데 자신의 병사가 오합지졸인 점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병사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둘 중에 하나를 알아서 선택하라는 식으로 작정하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은 적중했습니다. 한신의 병사는 정말로 전투력이 활활 타오르며 조나라 군대를 압도해버렸습니다. 오합지졸인 한나라 군대를 잡아먹으려고 얼씨구나 룰루랄라 하면서 조나라 군대 대부분이 나온 사이에 조나라 성체 후방에 매복했던 한나라 병사 2000명이 빈집을 털었습니다. 졸지에 포위돼버린 조나라 군대는 사기가 꺾이면서 대패했습니다. 위, 대, 배수진을 펼쳐서 이긴 조, 연, 여기기에 죽음과 엮여서 멸망시키는 과정이 깔끔하지는 못했던 재해까지 과정과 방법을 떠나서 5나라를 평정한 한신은 전쟁의 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신도 정치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에는 문외한이었던 항우처럼 말이죠. 북벌에 성공한 한신이 저도 모르게 우쭐했나 봅니다. 뜬금없이 유방에게 자신이 제 나라의 가왕이 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복면 가왕의 가왕이 아니고 임시왕, 즉 가짜왕이라는 의미의 가왕입니다. 공이 크지만 뭔가 뺀질대는 모습을 보자 유방도 속이 쓰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유방이 욱했지만 장량이 옆에서 조용히 유방의 발을 밟으며 지금은 한신의 말을 들어주라고 충고합니다. 무엇보다 유방은 항우와 달랐습니다. 정치를 알고 사람을 다룰 줄 알았고 전쟁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산에 삐가 가왕이 뭐냐 가왕이 진짜 왕 한번 해봐. 유방은 한신을 제 나라의 진짜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괴철 혹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한무제의 이름을 피의하느라 괴통이라고도 하는 요설가가 등장합니다. 괴철은 유방, 항우, 한신이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3분지계를 꾀하라고 한신을 설득했습니다. 때마침 항우도 한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편에 서달라고 했습니다. 5개국을 평정한 한신이었고 역량도 충분히 있었지만 괴철이 제안한 내용이 워낙 중대하고 파격적이어서 머뭇대다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한신이 괴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아는 삼국지가 유비, 조조, 송건이 아니고 400여년 일찍 앞당긴 유방, 항우, 한신이 될 수도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한신은 초안전쟁에서 최고의 딜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유방이 탱커라고 언급할 때 팽월이 항우군의 후방에서 유격전을 벌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후방에서 괴롭히던 팽월을 치기 위해 항우는 드디어 기원전 202년 성고에서 출정했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항우가 자리를 비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고를 점령했습니다. 성고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항우는 돌아와서 성고를 다시 점령했지만 보급로도 잃고 병사까지 잃는 악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항우는 하나하나의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었지만 전체 전세를 보면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서초로 돌아가서 전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유방에게 평화협정을 제의하면서 그 대가로 지난 팽성 전투에서 볼모로 잡았던 유방의 부인과 부모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항우는 서초 땅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알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유방은 뒤통수까지 칠 줄 아는 위인이었습니다. 장량과 진평이 권위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진격을 실행한 사람은 유방입니다. 항우가 힘빠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유방은 한신과 팽호를 비롯해서 전 군대에 항우군을 추격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웬일일까요? 한신과 팽월이 군사를 묶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방 본군은 패했고 유방은 머리 끝까지 화나게 됩니다. 그래도 전쟁에서 이겨야 했던 유방은 한신과 팽월에게 봉지를 넓혀주겠다고 약속하며 이래저래 거래해주자 한신과 팽월도 출전합니다. 자, 길고 길었습니다. 초안전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한신도 30만 대군을 이끌고 해하 강 앞에 주둔한 항우군 10만을 공격했습니다. 한신이 전쟁의 신이라면 항우는 전투의 신입니다. 해하 전투 초기에는 한신의 선봉군이 항우군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밀렸지만 곧 양쪽 측면에서 합세한 지원군이 항우군을 포위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신은 다시 공격했고 항우군은 대패했습니다.
항우군이 해야에서 수비 진영을 갖추자 한신은 바로 공격하지 않고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항우군을 완전히 포위하고 자신의 병사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역시 유명한 고사 사면초가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항우가 탄식했습니다. 한나라군이 초나라 땅을 이미 다 차지했는가? 어떻게 한나라군에 초나라 출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 항우가 탄식하기도 했지만 항우보다는 휘하의 군사가 더 심하게 동요했습니다. 구슬픈 고향 노래를 듣고 전의를 상실하더니 탈영병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항우의 연인인 우미인도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자결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우미인을 기록한 역사자료는 매우 부족합니다. 다만 항우가 우미인과 자신의 애마인 오추마를 걱정했다는 기록은 있죠. 서시, 왕속은 양귀비와 함께 중국 4대 미녀인 우미인, 영웅 옆에는 미인이 있기에 그 삶이 더욱 빛나 보이고 최후는 더 안타까워 보입니다. 어쨌든 항우는 그 포위에서도 빠져나왔지만 그를 따르는 병사는 겨우 800여 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거리로 200km가 넘게 도주했지만 결국 오강에서 자살했습니다. 오강만 넘으면 초나라였지만 항우는 자신과 함께한 부하가 모두 전사한 초나라에 가도 면목도 없고 재기할 희망도 없어 좌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항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엄청난 족적을 남기고 자신의 연인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4년 반 동안 이어진 초안전쟁이 끝났습니다. 초안전쟁이 끝났다고 했지 전쟁이 끝났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제는 유방의 전쟁이었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우는 봉건체제 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봉건제는 끝났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방은 시황제 시기에 진나라가 그랬듯이 황제 지배하에 모든 천하가 움직이는 세상, 다시 말해 중앙집권제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섬뜩한 가정이 있습니다. 왕은 오로지 유씨여야 했습니다. 왕은 오로지 유씨여야 한다는 섬뜩한 가정. 유방은 자신과 함께 항우와 대립했고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제후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제거 대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한신과 급습의 천재인 팽월도 왕칭호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공이 큰 제나라왕 한신은 경기의 1순위, 아니 0순위였습니다. 한신은 정말로 정체를 몰랐을까요? 유방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아무리 뺀질대도 유방이 자신은 못 죽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한신은 자신의 공을 높이려 하다가 결국 회음후로 강등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저런 부침을 겪더니 처음에 한나라군에 들어갔을 때처럼 또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번에는 처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팽월도 유방의 피바람쇼에 휘말렸습니다. 게다가 죽고 나서 그 시체가 젓갈로 담기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를 잡고 나니 쓸모없어진 사냥개는 삶아 먹히누나. 고사 토사구팽입니다. 뻔뻔하다 못해서 잔인하고 섬뜩한 한고제 유방의 이런 기질은 청나라 말기에 후흑학이라는 명칭으로 중국 특유의 철면피 성공학으로 발전하는 아이러니한 일도 발생합니다. 길었던 초안전쟁도 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미인과 함께 자신이 호령하던 천하를 보고 있을 항우. 그러나 역사의 패배자로 남은 항우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가 남긴 시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백은 온 세상을 덮네. 때가 불리하니 명마인 추도 달리지 못하네. 추가 달리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우야, 사랑하는 우야, 그대를 어찌하리. 초안전쟁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삼종신기는 똑똑 오늘의 세계사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임마 한신, 네가 볼 때 나는 군대 몇 명까지 이끌 것 같냐? 10만요. 어 그래? 이삐 너는?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임마? 폐하께서는 군사를 많이 거느릴 수 있는 재능은 부족하십니다. 대신에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을 통솔하실 수 있는 재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폐하 밑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